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게 된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휴먼스케이프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휴먼스케이프 기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첫 번째 서비스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어노트라는 앱이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마미톡이라는 이름의 앱인데, 엄마들이 처음 임신하면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때 영상을 모바일 앱으로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육아하는 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는 8년 정도 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복지나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닉네임, 영어로 된 닉네임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유연근무제, 그리고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지만 팀 단위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재택을 하고 재실근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코로나 이후부터 그 근태를 그렇게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복리 후생보다는 사실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든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유연근무제든 다 그 복지를 위한 복지가 되면 이제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복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멤버들이 알고 더 내가 업무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계속 그런 근태라든지 복리후생 체계를 저희는 만들어 나가고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쪽은 민감한 주제인 만큼 공개된 정보들도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애초에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하게 된 과정이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학부 4학년 때 창업을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 아이템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초기 멤버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느 산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볼까를 고민을 했는데, IT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자 정도만 결심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때 쇼핑, 커머스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다양한 산업이 있었지만 의료나 헬스케어 영역이 제일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덜 이루어진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당연히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진출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그게 반대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의료 영역에서 계속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시장을 다루며 법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업계와의 충돌 등 많은 문제를 직면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찾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규제나 이해관계가 어려운 부분하고 이제 사업성은 어떻게 보면 또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규제에 관한 저희 회사가 계속 선택해왔던 어떤 방식은 지금 현행 법제도나 규제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지속성 있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규제적인 부분들은 이제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섬세하게 계속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모델인지, 혹시 위법한 행위를 저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체크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해관계나 사업성 측면에서 의료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최종 소비자와 지불자가 다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게 되면 커피 마시는 사람과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같잖아요. 근데 의료 서비스는 최종 소비자,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환자가 지불 용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보험사가 지불을 해주겠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대신 지불을 해주는 그런 대리 지불의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내에서 누가 지불자이고 누가 지속성 있는 지불자이고 또 그 지속성 있는 지불자의 지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사실 정교하게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지불자가 같은 산업의 서비스 속성에 비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까지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몇 개 살펴봤을 때 해외 시장 쪽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로 해외 쪽도 고려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글로벌 시장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이긴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해외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마미톡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런칭하게 될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계기는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서비스를 잘 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처럼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한국에서 창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해외 시장에 눈여겨보고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창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요. 지나 보면은 제가 지금 처음 창업을 결심하고 지금까지가 만 10년 좀 넘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항상 사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처음엔 저희가 3명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10명, 20명, 많을 때는 저희가 100명 넘게도 이제 늘어났었는데 다 처음 겪어보는 크기, 조직 규모에서의 일들이다 보니까 3명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얼른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게 30명일 때, 80명일 때, 100명일 때는 또 사람 간의 다이나믹스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풀어내고 또 한 방향으로 얼라인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인사나 조직 운영 그리고 또 결국 인사 안에 포함된 문제지만 또 새로운 좋은 분들이 회사에 계속 들어오셔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리더의 입장으로서 이제 조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능률을 파악하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평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인원이 적을 때든 많을 때든. 그런데 조직 규모에 맞는 평가 기준과 시스템이 항상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저희 조직의 최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제가 대표로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규모라는 거는 다 이제 미리 겪어본 선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 회사의 창업자들이나 또 선배 회사에서 인사나 운영 평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을 통해서 직접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조직에 적용해 보고 또 다시 개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어떤 빠를 때는 매 반기마다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조직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거나 빠르게 줄어들면 또 그거에 맞는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1년만 좀 게으르게 저희가 관성대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조직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금방 또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또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창업을 하며 이제 뿌듯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뿌듯했던 점 그리고 지금도 뿌듯한 점은 엔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만족할 때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임산부분들이 저희 이제 핵심 사용자분들인데 각각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하실 때 다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지는 않지만 각각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고 고객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창업의 여정에서 어떤 회사가 가져가는 마일스톤 같은 게 있잖아요. 회사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 투자를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기쁘고 많은 성취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결국 고객에게 핵심적인 가치를 지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야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고객들이 만족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공동 창업을 하시면서 직원들과의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일을 하셨을 텐데 공동 창업을 통해 느끼신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장단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창업은 단점은 잘 못 찾겠고요. 거의 저는 창업을 한다면 무조건 공동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공동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면서 경험한 것들은 당연히 저도 처음 창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좀 가장 잘했던 점을 복기해 보면
그 민감한 문제를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창업이든 뭐 사회인 창업이든 공동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지분 문제라든지 뭐 수익 쉐어라든지 향후 사업 회사의 뭐 운영 방안, 뭐 엑싯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뭐 일단 무엇을 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굴러가게 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뒤에 가서 메이크업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기여분에 대한 그 스스로의 그 자각 정도도 다르고 또 진행하다 보면은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처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어렵고 민감한 문제, 뭐 지분 문제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가장 솔직하게 처음에 정의해 놓고 그 일을 같이 시작하는 게 그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또 그렇게 했어서 지금까지 또 문제 없이 서로 신뢰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도우면서 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대표로서 직원들과의 소통에 대한 경험과 전략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10년간 회사 운영했다 보니까 경험은 많은데 특별한 전략이 뭐 있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협상을 예로 들면 당연히 직원분들은 많이 연봉을 계속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대표는 연봉을 많이 주고 싶지만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걸 사실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솔직하지 못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는 단기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관계나 신뢰에서 지속성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또 어떤 정보의 비대칭 없이 최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공유하면서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대표가 바라보았을 때 개발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강조도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특히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하시고 개발을 그 이제 주 직무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내로우다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인의 업무에 이렇게 포커스해서 본인의 업무 위주로만 집중을 하는 이렇게 몰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팀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혼자 개인 사업자로 외주 영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가 전반적으로 가려고 하는 큰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는 우리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팀 안에는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획자도 있을 거고 디자이너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매니저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각각 역할과 그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뭐 개발 외적으로 오히려 비개발 영역의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 회사 목표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라인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오히려 반대로 좋은 개발자로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도 학부 4학년 때 창업을 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당연히 중간에는 취업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회사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제가 창업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한 적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학교 때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1년이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먼저 시도해보고 시장에서 고객들의 문제를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는 경험을 일찍 하는 게 훨씬 더 꼭 다시 창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또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